네, 화면 공유 잘 되나요? 네, 지난 시간에 클래스 미팅 16번째였고요. 네,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그의 Inverse Transform 그리고 그 성질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주말 지나고 나면 많이 머리가 리셋이 되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컨텍스트를 아마 회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기에 이제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continuous time signal들의 집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죠? 예, 지금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그널 x of t가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e to the j 오메가 t들의 어때요? 컴포넌트들을 가지는데 이 오메가로 가능한 게 모든 값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고 이 앞에 어떤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어떤 펑션 a 오브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런 꼴로 나타나는 시그널들의 집합을 원해요. 우리 이미 뭐 몇 개는 알고 있죠. 인티그레이션은 이제 서메이션을 포함하니까 디렉 델타 같은 걸 써서 그 피리어딕 시그널들 이런 게 해당이 됐었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나서 a 오브 오메가를 구해봤더니 그게 어땠어요? 이게 1 오브 2파이의 x 오브 t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러면 x 오브 j 오메가가 이 a 오브 오메가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가지는 시그널들을 먼저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뭐냐면 X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absolutely integrable over the entire real set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적분했을 때 절대값 오브 X 오브 T의 적분이 파이나이트 하면 일단 요거 자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L1 of R, absolutely integrable한 펑션들의 집합.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A of 오메가 자리에 1 over 2파이의 캐피탈 X of J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일단 이 적분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분이 존재할 때도 이 좌변에 있는 X of T와 반드시 같으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x of t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 존재하고 그 Fourier transform에다가 Fourier transform을 2파이로 나눈 것을 넣었을 때 다시 x of t가 어떤 센스로 되는 그런 집합은 아무도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못 찾았고 계속 어떤 sufficient condition들을 찾아왔어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x of t가 L1 펑션, 즉 absolutely integrable 해요.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일단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캐피탈 X of J 오메가도 L1 펑션이에요. 즉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도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또 inverse transform이 존재하겠죠. 그렇잖아요. 같은 이유로 똑같은 적분꼴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서 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이 질문, 요 이퀄이 이제 항상 성립하느냐? 이퀄이 만약 성립한다면 어떤 센스로 성립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엔지니어링 센스로 그러니까 병적인 함수, 패톨로지컬 펑션들 말고 수학적으로는 뭐 이상한 펑션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좀 프랙티컬한 걸로 좀 쉬운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요 L2 of R 또는 L2 펑션의 집합 들이 좀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냐면 이 L2 펑션은 L1 펑션들의 집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어떤 펑션은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지만 푸리에 트랜스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x of t와 신티사이즈 했을 때 같아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확장했다고 했죠. 이 L2 집합에서는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걸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적분도 어때요? 특히 신티사이즈 할 때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이나이트한 데서부터 쭉 늘려가면서 그것이 어떤 수렴하는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후리에 플랜차럴 트랜스폼 생각하면 요 L2가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냐 아니냐를 많이 체크를 해요, 함수가. 근데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파이나이트 하다는 거죠. 보세요. 어떤 x of t의 절대값을 제곱해서 전체 구간에서 적분한 것, 이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시그널 에너지. 예. 그래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렉트 델타 펑션도 어때요? 디렉트 델타 펑션도 그 정의할 때 보면 여기 델타 높이를 1 오버 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L2 펑션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디렉트 델타 이런 걸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of t가 e to the j 어떤 오메가 제로 t라고 해보세요. 이것도 매우 유용하잖아요. 근데 얘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인가요? 절대값 씌우면 바로 1이죠. 1을 적분하면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bsolutely integrable 하지도 않고 square integrable 하지도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L1 집합, L2 집합도 우리한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확장을 해서 이거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함수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었어? 우리 기억하겠지만 캐피탈 X of J 오메가가 2파이에 오메가 도메인상에서 오메가 제로에서 델타가 나왔죠. 그런데 이 캐피탈 X of J 오메가는 absolutely integrable 하잖아요. 왜냐하면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적분하면 그냥 2파이 나오잖아요. 오메가 도메인상에서. 그러니까 얘는 L1 of R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메가를 리얼이라고 보면 얘는 아닌데 맞아요? 얘는 아니죠. L1 of R이. 그런데 어때요?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많은 과목에서는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인버스 트랜스폼 중에서 어느 한쪽만이라도 있잖아요. 한쪽만이라도 L1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해요. 다만 이제 오늘도 배우겠지만 그 파스바일즈 릴레이션 여러분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도 그 파스바일즈 릴레이션이란 걸 봤지만 시그널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면서 L2 펑션이면 즉 에너지가 일정하면 푸리에 트랜스폼도 에너지가 일정해요.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아져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적분해서 에너지를 계산하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하나. 예, 물론 스케일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L2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L2 펑션이면 트랜스폼 또는 인버스 트랜스폼도 L2예요. 그런 면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걸 잊지 말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L1이면서 L2면서 bounded variation, number of maxima and minima가 finite한 것도 사실 sufficient condition인데 bounded variation이고 그다음에 jump discontinuity가 있을 때 점프 양이 finite하고까지 하면 요 세 개가 교집합 intersect 되는 요 교집합이 있는데 이게 되면 매우 좋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해서 적분한 것이 어떻다고요? x of t와 모든 컨티뉴어스 포인트 t에서 다 같고 디스컨티뉴어스 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의 중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인 반드시 기억해야 될 뭐 암기해야 될이라고 해도 되고요. 암기해야 될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페어들이 있어요. 일단 요 두 개는 같은 종류예요. 왜냐하면 오메가 제로에 좀 크게 할까요? 예, 오메가 제로에 제로 프리퀀시를 넣으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는 이제 얘가 얘의 스페셜 케이스죠. 그래서 요걸 보면 말했지만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니까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로 레디안 프리퀀시죠. 이렇게 리얼 이미지너리 플레인 상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오메가 펑션으로 보면 이 오메가 제로에 디렉트 델타가 뿅 하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라디안 프리퀀시를 쓰기 때문에 그 푸리에의 유도 과정, 그러니까 finite time이라고 생각하고 periodic extension 한 다음에 period를 무한대로 보낸 그때 보면 이 2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구분 구적법을 쓰면. 그래서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오메가 제로에다가 2파이 높이로 델타가 나온다. 그다음에 오메가 제로가 제로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모양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오메가의 함수에서 t의 함수를 얻는 거고, 이건 t의 함수에서 오메가의 함수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 얻은 요 두 개로부터 아래에서 얻은 것들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렉 델타가 있으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컴플렉스 시뉴소이드였잖아요. 그럼 타임 도메인 상에서 디렉 델타가 있으면 컴플렉스 도메인 상에서 요런 시뉴소이드처럼 되는 거죠. 오메가의 함수로서. 맞습니까? 얘는 t의 함수였고 오메가의 함수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의 스페셜 케이스로서 t0를 0으로 놓으면 이렇게 바뀌죠. 차이는 뭐냐면 요 2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을 이미 아니까 요 녀석만 잘 기억을 하세요. 요 녀석만 잘 기억을 하고 라디안 프리퀀시를 쓸 때는 2파이가 여기서는 나타나지만 거꾸로 쌍대성, 듀얼러티 할 때는 안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정보통신공학 개론이라든가 디지털 통신 이런 걸 들으면 다 이렇게 헤르츠라는, 그러니까 사이클 퍼 세크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퍼 세크죠. 이걸 쓰는데 이게 2파이 f가 오메가예요. 항상 기억을 하세요. 오메가는 2파이 f. 알겠어요? 그래서 f를 쓰잖아요. 오메가 대신에. 그러면은 이 2파이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매우 깔끔하게 듀얼러티가 성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는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하면 누구나 알아야 될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선 제어에서 특히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e to the minus at, 여기서 a는 리얼 넘버고 주로 파지티브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네거티브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파지티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그젠플이 요거였죠. e to the minus 5t.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맞습니까? 0이다가 점프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이 함수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j 오메가 플러스 5분의 1이다. 이게 마이너스 5면 여기가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면 플러스 a가 되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도 서로 듀얼러티가 있는데, 쌍대성이 있는데 뭐냐면 타임 도메인 싱크는 프리퀀시 도메인 렉탱귤러고, 맞아요? 프리퀀시 도메인 싱크는 타임 도메인 렉탱귤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케일 할 때 이제 헷갈리잖아요, 많이.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어널리시스, 신테시스 이퀘이션들을 보면 여기 a를 이제 1 over 2파이 x j 오메가, 요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t를 제로로 놓거나 오메가를 제로로 놓으면 오른쪽은 그냥 적분이 돼요. 이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적분하기 쉬운 쪽의 반대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적분하기 쉬워요? 싱크가 적분하기 좋아요? 아니면 이 스퀘어, 렉탱귤러 펄스가 적분하기 좋아요? 렉탱귤러가 적분하기 좋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것을 제로로 놓는 거예요. 싱크는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하기 쉽죠. 왜냐하면 싱크 제로는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1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은 요 높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폭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싱크에서 이제 무한히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는데 요 가운데는 두 배로 뚱뚱하니까 얘는 빼고 나머지 애들 제로 크로싱하는 요 간격의 역수와 그 다른 도메인 상에서의 요 제로 크로싱, 이것도 뭐 제로로 떨어진다고 하면 크로싱까지는 아니지만 제로로 되는 요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역수 관계가 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오메가이기 때문에 2파이가 곱해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역수를 하면 이게 그냥 세크분의 1이잖아요. 헤르츠잖아요. 헤르츠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오메가는 2파이의 f니까 이렇게 2파이 곱해주는 게 맞을 거라는 것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일부러 제가 책과는 달리 이 폭을 캐피탈 델타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요 간격이 요 역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타임으로 델타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도 2파이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요 간격이 잠깐만 이게 델타니까 이게 델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Inverse Transform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퍼티들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를 배웠죠. 주기함수에 대해서. 근데 주기함수는 물론 어떻게 돼요? 주기함수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프로퍼티 있잖아요. 요 녀석 컴플렉스 시누소이달은 임펄스가 된다라는 거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걔를 쓰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먼저 피리어딕 시그널은 후리에 시리즈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왼쪽을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요 녀석이 되죠. 그러면 오른쪽을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서메이션이랑 AK는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 즉 오메가 K 타임스 오메가 제로로 회전하는 이 펑션의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을 쓰면 되니까 디렉 델타로 나오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피리어딕 시그널도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을 갖도록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것과 비슷한 게 이것도 듀얼인 건데 자 이건 프리퀀시 도메인 일종의 임펄스 트레인이죠. 임펄스 열이 있어요. 이건 타임 도메인 임펄스 열인데 여기서 개수를 일부러 1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코음 펑션 이렇게 나중에 샘플링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앞에 1번의 듀얼의 스페셜 케이스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2파이 오버 캐피탈 T가 나오고 또 이렇게 코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음 펑션은 코음 펑션으로 간다. 또는 샘플링 펑션은 샘플링 펑션으로 간다. 또는 임펄스 트레인은 임펄스 트레인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 디렉 델타는 사실 제로 크로싱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로 터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이 캐피탈 T잖아요. 지금 이 간격을 보세요. 간격이 오메가 도메인 상에서 2파이 곱하기 T분의 1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버 캐피탈 T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헤르츠로 따지면 어때요? 정확하게 요 제로 터치하는 간격이 여기 또 제로 터치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리니어리티 성립한다 이거는 계속 봤었고 그 다음에 시그널 x of t가 그러니까 x of t가 여기 나와 있듯이 x of t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라는 CTFT를 갖는다면 그것을 딜레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딜레이한 것이 후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헷갈리면 얘를 Y라고 놓고요. 아, 내가 구하는 게 캐피탈 Y of J 오메가구나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런데 캐피탈 Y of J 오메가를 X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 of T 마이너스 T0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즉 딜레이드 된 버전을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오리지널 버전에다가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여기 페이즈 텀만 바꾸잖아요. 엑스포넌트가. 예.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완성을 다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잠깐 시간을 가지고 한번 완성을 해 볼까요? 자, X of T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라는 CTFT를 가질 때 요 나머지 세 개를 초등학교 때 하던 거죠. 막 읽기 그렇잖아요. 이어보세요 한번 지금 이어보세요. 예, 녹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잠깐 멈춰놓고 해도 되고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한번 이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 이어볼 때 제가 그랬었죠. 물론 정의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간단한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충분히 리프레젠트를 잘 하니까 뭘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요. x of t를 그냥 a 곱하기 e to the j 오메가 0t 이런 퓨어 톤인데 앞에 컴플렉스 넘버 a가 곱해져 있는 걸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시간을 거꾸로 하면 여기서 a는 그대로 있고 j에 요 마이너스 t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바꾸고 t라고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다 얘는 이렇게 연결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성분이 요 앞에 성분과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아까 그 성분 x가 나오는 거죠. 자, 얘는 연결이 잘 됐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았어요. 한번 볼까요? 컨주게이션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것은 a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했으니까 a도 컨주게이션을 하고, 그다음 이거 컨주게이션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인데 위에서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프리퀀시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x 오브 t를 컨주게이션 한 것을 보니까 어디에 성분이 나타나요?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성분이 나타나는데, 아까 x의 녀석에 비하면 컨주게이션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컨주게이션이 나타나고, 여기가 아니죠. 컨주게이션이 나타나고 마이너스가 되는 요 녀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도 하고 타임 리버스도 해보세요. 그럼 일단 여기는 컨주게이션이고요. 타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컨주게이션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타임 리버스 하면 또 마이너스니까 다시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결국 오메가 제로 성분이 오메가 제로 성분인데 다만 컨주게이션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는 x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지만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판스까지 다 리얼 밸류드일 때가 매우 중요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x of t가 리얼이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conjugate symmetrical 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x of j 오메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것이 conjugation 한 것과 같다는데, 또 다르게 쓰면 x of j 오메가는 x conjugate of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요 위에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x가 리얼이라는 것은 x conjugate of t가 x와 같다는 거죠. 이게 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등식에서 상변과 하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위에 거를 좌변이라고 합시다.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를 각각 Fourier transform하면 위의 식에서 어떻게 되죠? 이 녀석과 뭐가 같아야죠? 지금 이 녀석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얘와 얘가 같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얘가 아니죠. x니까 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딱 나왔잖아요. 이 녀석이 맞습니까? 얘 두 개가 같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even이고, 앵글은 odd고, 리얼은 even이고, imaginary는 odd. functions of 뭐라고요? functions of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라디안 프리퀀시의 펑션이다. 그래서 리얼일 때는 매우 스페셜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죠? 5G 주파수 할당 뉴스를 보여주면서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할당하면 됩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안테나에다가 인가하는 모든 시그널들이 리얼이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 폴라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그러니까 음파와 달리 광파, 전자기파는 횡파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폴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전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한데 이걸 돌릴 수도 있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폴라라이제이션까지 쓰면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리플렉션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여러분이 왜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잖아요. 문고리에다가 줄넘기 매놓고 탕 치면 어때요? 이렇게 위로 솟은 게 가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튕겨서 오잖아요. 대신에 어떤 막대 같은 데다 고리를 해놓고 딱 치면 그 위로 튕겨 위로 오고 다 했잖아요. 입시 공부할 때, 수능 공부할 때 막 암기 열심히 다 했잖아요. 원래고사 할 때. 맞아요? 그렇듯이 얘도 있잖아요.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매질이 어떤 거냐, 금속성이냐 어떤에 따라서 이게 페이즈가 돌기도 하고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실제로 대기 중에서 전파가 진행할 때, 우주에서는 다르겠지만 대기 중에서는 심지어 대기 굴절률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휜다고요. 그러면서 밀에서 소로 갈 때랑 소에서 미로 갈 때 반사 일어나는 게 또 뒤집히고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맞습니까? 네. 그 전리층에서 우리가 반사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굴절이 일어나서 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표면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통신할 때는 상관없는데
안 그러면은 이 폴라라이즈 해놓은 게 막 섞여서 혼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돌면서 진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의 디렉션을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응용이 한정이 돼요. 뭐 안테나가 좀 커진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통적인 마르코니 시대 이후의 통신은 이제 다이폴이나 모노폴 안테나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가 리얼 밸류드 시그널로서 전류나 전압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미 파지티브 프리퀀시를 내가 쓰고 있으면 네가티브도 쓰고 있는 거니까 거기를 비워주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네가티브 주파수를 할당해서 뭐 주파수의 부족함을 해결하겠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뷰가 꽤 긴데 7번이 이제 컨볼루션 프로퍼티라는 거였죠. 그것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봅시다. 시스템이 출력 y of t를 입력 convolved with impulse response 이렇게 써봅시다. 물론 커뮤티버티를 쓰면 이제 두 개의 순서를 바꿀 수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이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에 각각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e to the minus j 오메가 t를 곱하고 양변에 적분을 하는 거예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left hand side는 뭘로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죠. 이게 left hand side가 변한 거죠. right hand side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right hand side는 해보면 곱으로 변한다는 거. 예.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1 over 2파이 빼먹었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여기서는 안 빼먹었죠. 그렇죠? 이렇게 변하죠. 네, 저도 막 헷갈려요. 저는 맨날 라디안 프리퀀시 말고 헤르츠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배웠던 그 필터라는 개념은 그대로 가는구나. 그게 피리어딕 입력이라든가 시누소이달 펑션들로 되어 있는 웨이티드 썸으로 되어 있는 입력뿐만 아니라 이런 주기가 없는 함수에 대해서도 필터라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매우 중요한 프로퍼티예요. 매우 중요한 프로퍼티.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요거 두 개를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좀 다르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도 시스템이 있고 LTI 시스템이 있고 두 개가 입력 X, 출력 Y, 입력 X, 출력 Y라고 한 다음에 이 출력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의 출력의 그러니까 Output CTFT는 Input CTFT times J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의에 넣어보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요 위의 식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J 오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적분에서도 Output CTFT는 Input CTFT 곱하기 뭐 아니면 나누기 J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1 over J 오메가가 이 적분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미분기와 적분기가 조합되어 있는 어떤 이퀘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적분만으로 미분만으로 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적분은 어때요? 가장 낮은 차원의 적분이 되어 있는 것을 뭐 x나 y로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input output relation이 나타나는 LTI 시스템을 생각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로 인, 제로 아웃 컨디션이 당연히 만족한다. 그 가정에 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이 주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LTI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왜 homogeneous equation, particular equation에서 미분 방정식 풀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때도 뭐예요? 네. 제로를 넣었을 때 막 리스판스가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제로 넣었을 때 안 나오게 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y 수프 k는 y를 k번 미분한 것, x 수프 k는 x를 k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쪽은 input 여기 잠깐 잘못 썼어요. 이 제로예요. 제로부터. 네. 인풋과 그 인풋을 최대 캐피탈 M번 미분한 것.
왼쪽은 아웃풋과 아웃풋을 최대 n번 미분한 것에 서로 다른 웨이트로 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왜 리니어죠? 리니어? 인풋 아웃풋이 어때요? 인풋 아웃풋이 미분되는 거 말고는 다 웨이티드 썸으로 되어 있죠. 곱이 없잖아요. 곱이. 제곱도 없고. 예. 그래서 리니어고 컨스탄트 코이피션트는 요게 앞에 코이피션트가 다 컨스탄트라는 거예요. 이게 타임의 펑션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디퍼렌시에이션만 있고 이퀄리티가 있으니까 리니어 컨스탄트 코이피션트 디퍼렌셜 이퀘이션. 자, 이것을 이제 또 똑같이 생각해 보겠어요. 이거 양변을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를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또 에러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럼 left hand side는 일단 서메이션을 리니어리티에서 그대로 있죠. AK도 그대로 있고, 자, K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그때마다 J 오메가가 튀어나왔는데 K번 미분했으니까 이게 K가 되겠고, 여기는 Y의 J 오메가가 되겠고, equals right hand side는 summation K는 0에서 M까지 BK에 마찬가지로 J 오메가의 K승이고 X of J 오메가가 될 텐데, 여기서 보면 left hand side는 y of j 오메가로 팩터링 할 수 있고 right hand side는 x of j 오메가로 팩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왼쪽에 박스 친 부분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에 x of j 오메가는 왼쪽으로 보내면 뭘 할 수 있죠? y of j 오메가 나누기 x of j 오메가가 이제 나타나요. 어떻게? 분자에는 k는 0에서 m까지 bk의 j 오메가의 k승이고 분모에는 k는 0에서 n까지 ak의 j 오메가 k 이렇게 되죠. 사실 이제 이렇게 분자 분모 곱하면 left hand side고 이쪽에 분모 분자 곱하면 right hand side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시스템 기준으로 생각하면 y를 x로 나누면 뭐가 나와야 돼요? frequency response가 나와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frequency respons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때는 finite order예요. finite order m과 n이에요. 어떤 m과 n일 때 그렇게 나타나는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는 이렇게 j 오메가의 또는 뭐 오메가의 유리함수, rational function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레셔널 펑션은 분모가 1일 때, 상수일 때도 되니까 폴리노미알도 포함하죠. 폴리노미알. 또는 분자는 1이고 분모가 폴리노미알인 것도 포함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둘 다 폴리노미알인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MN은 finite해요. 이게 매우 크게 할 수는 있지만 finite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펑션을 못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어떻게 되죠? 컷오프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 제로로 떨어져 주고 그렇잖아요. 높이는 예를 들어서 1인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분자도 오메가의 연속함수, 분모도 오메가의 연속함수고 오더가 파이나이트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제 아무리 나눈다고 해서 이런 디스컨티뉴어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도 못 만드는 거예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반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였죠? 미분기와 적분기는 일단 코잘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였죠? 싱크 펑션이었죠. 싱크는 어때요? 음수, 타임이 음수인데서도 리스판스가 있으니까 코잘 안 하니까 이건 코잘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인데 t 제로는 매우 큰 걸 잡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임펄스 리스판스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센터가 그 싱크 펑션의 센터가 t0가 되도록 민 거죠. 그렇게 하면 거의 코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얘 매그니튜드 취해 가지고 여전히 디스컨티뉴어스하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뿐만 아니라 임의의 우리가 펑션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임의의 L1이나 L2 펑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미분기만 써서. 사실은 이제 미분기와 접분기죠. OPMF도 쓰고. 그래서 애더도 만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못하죠. 스페셜 케이스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못하지만 n과 m을 충분히 크게 하면 arbitrarily 임의로 클로즈하게 근사하게 approximation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어떤 AB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 f of x가 있을 때 이것을 어때요? 이것을 어떤 ak의 xk k는 0에서 n 해가지고 충분히 큰 n과 ak를 잘 선택하면 어때요? 임의로 클로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 of x 빼기 summation k는 0에서 n까지 ak xk로 한 다음에 이거 제곱해서 스퀘어드 에러죠. x라고 해야죠. a에서 b까지 접근하면 이게 스퀘어드 에러인데 에러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적분한 다음에 이 ak들 구할 수 있잖아요, m에 따라서. 맞습니까? 푸리에 시리즈 구할 때랑 매우 비슷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레셔널 펑션은 이 폴리노미알보다 더 막강하잖아요. 분모에도 폴리노미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우 잘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임펄스 리스판스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도록 RLC를 잘 선택하면 값을 몇 피코페러 쓸 거냐, 몇 오음을 쓸 거냐, 몇 헨리를 쓸 거냐를 잘 하고 연결을 잘 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때요?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을 똑같이는 못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레고 블록은 딱딱 이렇게 가로 세로 90도 만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잘 쓰면 어때요? 이렇게 다각형으로 해서 둥그런 어떤 성벽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자, 오늘 어쨌든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정도 했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조금 전에 본 것과 비슷하지만 중요해서 그래요. 자, impulse response of an ideal Lopez filter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 같은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에다 임펄스를 가면 어떻게 되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가 이런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데 그렇잖아요. 컷오프가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고 높이가 1인데 여기다 디렉 델타가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뭐냐면 얘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맞습니까? 걔 그려보라는 거예요. 걔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임펄스를 빵 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펄스를 가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려우면 스텝 리스판스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스텝 리스판스를 그린 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지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는 둘 다 구해봐요. 임펄스 리스판스도 구하고 스텝 리스판스도 구하고.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가 있는데 우리가 h of j 오메가를 가져요. 여기다 디렉 델타를 집어넣었을 때 출력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컨볼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델타 오브 t 컨볼브드 위드 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결국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아야 되네요. 이거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h of t는 델타 오브 t 컨볼브드 h of t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그냥 트랜스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봅시다. 신티시스 이퀘이션이죠. 1 over 2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0이 아닌 구간이 요 컷오프에서만 있고 그 다음에 높이 1이고 e to the j 오메가 t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계속 해보라 그랬죠. 기말고사 반드시 낼 거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안 냈다고 막 삐져가지고 드랍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내느냐고. 예, 예,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낸다고 해놓고는 제가 다른 문제 내다가 막 감동해가지고 아 이렇게 좋은 문제를 이러면서 스스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그 문제들 너무 좋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자, 하여튼 다음에 꼭 낼 거예요. 그래서 싱크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럼 좋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는 됐고 그 다음에 스텝 리스판스를 하려고 해요. 스텝 리스판스는 뭐죠? 입력에 스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적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스텝을 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u of t죠. 그러니까 입력이 u of t일 때 출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싹 바꿔요.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면 델타 오브 t가 들어가고 적분기가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u of t죠. 그 다음에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가 있고 이러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순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그래서 또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델타에다가 로페스 필터 통과하고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싱크라는 걸 조금 전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를 적분하라는 거예요. 싱크를. 또는 싱크 적분을 여기서부터 알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싱크를 적분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 싱크가 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서부터 어떤 t까지 적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에 상당히 뭐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 왔다고 합시다. 뭐 오메가 제로 뭐 당연히 스케일 하고 그러면 값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을 해도 거의 값이 작다가 어때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가 하니까 0 근처에서 좀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그러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수 요까지 적분하면 요 녀석이 상당히 크니까 음수가 됐다가 맞아요? 이제 얘들이 키긴 하면서 쭉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얘들도 적분하는데 또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하는 게 확 올라가다 좀 둔화되겠죠. 그러다가 이 최대가 됐다가 여기서 음수니까 좀 까먹었다가 또 더해졌다가 또 더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텝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돼서 여기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깁스 피나미난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디스컨티뉴어 직전과 직후에 이렇게 언더슈트와 오버슈트가 나타나요. 아래로 슈트하는 것과 위로 슈트하는 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컷오프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컷오프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요게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또 디렉 델타처럼 되잖아요. 사실 디렉 델타를 정의할 때 우리가 렉탱귤러도 되고 트라이앵귤러도 되고 가우시안도 되지만 사실 싱크도 돼요. 예. 음수가 있어서 좀 헷갈려서 이제 뺐는데 싱크도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디렉 델타가 되면서 이게 무한대인 것. 사실 무한대라면 이게 프리퀀시 플랫 즉 뭐죠?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스텝이 들어가면 스텝이 그냥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컷오프를 쫙 느리면 점점 스텝에 가깝고 쫙 줄이면 점점 이렇게 꿀렁꿀렁한 게 크게 나타나는데 여전히 해보면 있잖아요. 요 높이는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로 오메가 C가 여기는 오메가 C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오메가를 바꾸더라도 요 스텝에서 요 티어 오르는 양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변하지 않아요. 요 양은 요 폭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티어 오른 위치는 바뀌겠죠. 이게 바로 깁스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깁스 피나미난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아마 숙제가 또 나갈 텐데 제가 숙제를 안 냈죠. 숙제 나갈 텐데 예전에 기출 문제 보면 이걸 이용해서 깁스 피나미난을 좀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스텝인데 아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된 펄스가 있는데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얘를 이제 얘를 인가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에.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가 타임 도메인이에요. 지금 타임 도메인인데 이게 델타 플러스 델타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오브 t는 u 오브 t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u 오브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각각 유닛 스텝이 마이너스 t 플러스 t에 점프하도록 되어 있는 게 두 개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구했던 거 그냥 딜레이 줘가지고 빼주면은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그 off the shelf죠. 컴포넌트, RF 컴포넌트를 샀을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자전기공학과 연구실에 RF 소자 있잖아요. RF 서킷에 들어가는 소자들, 그러니까 뭐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애칭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데가 있고, 저처럼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거를 파는 걸 그냥 사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우리가 원하는 밴드 있잖아요. 헤르츠를 쓰니까 헤르츠를 쓸게요. 저는 2.5기가 헤르츠에 보면 여기 와이파이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약간 아랫단을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2.3765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MHz 정도 쓰고 있는데 기가에 이 필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와이파이 뭐 이런 게 잔뜩 있고 블루투스, 여기는 예전에 있던 와이브로 시그널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우리가 원하는 데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링이 되는 필터를 안 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오프 더 쉘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반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품이란 뜻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내가 커스터마이즈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규격 스펙이 그냥 공개돼 있고 이 규격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는 걸 사는 거예요. 미니 서킷이라는 회사가 이 오프 더 쉘프 RF 컴포넌트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카탈로그를 보고는 우리가 원하는 밴드에 있는 이렇게 생긴 필터와 이렇게 생긴 필터를 조합하니까 어때요? 두 개를 딱 곱하면 원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사서 쓰는 거예요. 하나를 어디다가 주문하는 대신에. 물론 제가 1000만 개 정도 주문하겠다 그러면 아마 이거 만들어 주겠다는 회사 줄을 섰을 텐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딱 10개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필터가 딱 20개밖에 안 필요해요. 근데 그런 회사에다가 하면은 최소 발주 500개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400 몇십 개는 그냥 사서 안 쓰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아마 로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10개 필요해서 500개쯤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자, 원하는 리스판스가 H인데 우리가 산 거는 H1과 H2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캐스케이드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얘가 H1 of T고 convolved with H2 of T인데 어때요? 컨볼루션 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이다가 이렇게 되는 필터와 0이다가 이렇게 되는 필터가 있으면 두 개를 캐스케이드 하면 0, 0이고 중간에 곱인 어떤 녀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런 꼼수들을 막 써요. 아시겠죠? 만약 똑같은 걸 두 개 써도 어때요? 똑같은 걸 두 개 써도 또 되죠. 예를 들면 높이가 1이었어요. 높이가. 그 다음에 컷오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컷오프 근처긴 한데 좀 스무드하게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1에서. 좀 더 샤프하게 떨어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떨어지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죠? 발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보다 작은 수의 제곱은 어때요? 1보다 작은 수의 제곱은 더 0에 가까워지죠. 0.9 곱하기 0.9하면 0.81 되잖아요. 0.1 곱하기 0.1하면 0.001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1이 아닌 부분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쓰기도 해요. 물론 1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거 자체가 높이 자체가 루트 2분의 1이었으면 어때요? 스케일 한 다음에 그 증폭을 다시 해야죠. 시그널을. 어쨌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H1 두 개를 써서 하면 H1보다 sharper, 더 날카롭게 frequency 선택을, 주파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그 밑에 그냥 공개할게요. 자, 예를 들면 sync 펑션들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t 펑션이잖아요. 위에는 sin의 t 펑션이고 t 펑션이고 sin의 t 펑션인데 물론 안에 이거는 4파이가 들었고 8파이가 들어서 좀 다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sinc t는 sin 파이 t 나누기 파이 t라고 이 과목에선 정의하고 많이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4가 있으니까 사실은 4를 곱해주고 4로 나눠주고 그렇죠? 4를 곱해주고 여기는 8을 나눠주고 8을 곱해주고 하는 게 싱크로 나타내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2 곱하기 싱크 4t convolved with 싱크 8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싱크는 어때요? 이거 적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컨볼루션 정의를 쓰면 하나를 뒤집고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아이쿠 맙소사 이거 적분 돼요? 이거 절대 못하죠. 아니, 절대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 컨볼루션이 매우 어려운데 잠깐 이 답을 y of t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저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싱크는 어떻죠? 싱크는 조금 전에 봤듯이 타임 도메인 싱크는 프리퀀시 도메인 렉탱귤러 펄스였죠. 그래서 놀랍게도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x of t라고 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h of t라고 하겠어요. 그럼 x of t를 주파수 영역에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컷오프가 4파이 마이너스 4파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더 빨리 변하니까 와이드 밴드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2배가 돼요. 이렇게. 자,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높이가 0, 1밖에 없는 함수 두 개를 곱하면 높이가 0, 1밖에 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잠깐만. 이거 두 개 컨볼루션 했더니 얘 없는 거랑 똑같네요. 놀랍죠? 네.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타임 도메인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일부러 이거를 4로 나누고 다시 4로 곱하고 8로 나누고 8로 안 곱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높이가 다 1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 y of t가 x of t가 되는 그런 스페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대학원 입시에서는 이제 면접밖에 안 보고 면접도 이제 인성 면접처럼 보는데 물론 교수님 따라서 나 이거 야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하러 올 때 미리 준비하고 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근데 박사 과정 시험, 박사 자격 시험에서는 시험을 필기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거 내기도 해요. 실제로 학생들이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상한 컨볼루션처럼 아예 컨볼루션 안 주고 곱을 줘요. 곱을 주는데 그걸 컨볼루션으로 나타내고 다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고 나면 쉽게 이제 값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더 얘기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둘 다 어때요? 이 가우시안 펄스 같은 거죠. 맞아요? 엑스포넌트에 t의 제곱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벨 모양으로 있는데 이게 a와 b가 곱해지니까 이게 a가 크면 더 폭이 좁고 그렇죠? b가 크면 b가 더 폭이 좁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컨볼루션 하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벨 커브는 벨 커브로 간다라는 가우시안은 가우시안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각각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서 컨볼루션은 곱이니까 곱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묶고 나니까 얘도 가우시안 커브죠. 펄스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이 확률할 때 나왔었어요. 확률할 때. 두 개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둘 다 인디펜던트한 걸 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더하면 그 아웃풋 랜덤 베리어블의 PDF가 인풋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PDF의 컨볼루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푸리에 트랜스폼에 해당돼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합이 컨볼루션이고 컨볼루션은 곱이니까 곱하고 나면 또 여기서처럼 또 벨 커브가 돼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가우시안 두 개를 더하면 가우시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리뷰를 또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제어할 때 이제
흥미로운 거라서.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 e to the 마이너스 at의 ut는 j 오메가 플러스 a 분의 1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순서를 바꿔서 기억하는 게 나중에 편하다고 했어요. a 플러스 j 오메가보다는.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는 a가 0보다 큰 것만 지금 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하나는 엑스포넌트에 마이너스 t가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2t가 있어요. 둘 다 ut라서 right hand side라는 건 똑같죠. right hand 시그널 또는 코잘 시그널. 네, 똑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서 있는 것처럼 싱크 펑션 두 개 컨볼루션 또는 가우시안 펄스 두 개 컨볼루션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상당히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물론 할 수 있고, 이거 보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한 거 비슷한 게, 그러니까 요 t를 어떤 특정한 뭐 5, 2, 뭐 3 이런 데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가 놀랍게도 수학의 정석이 어디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찾아보세요. 있어요. 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t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푸리에 트랜스포하면 y 오브 j 오메가고 right hand side는 h of j 오메가 times x of j 오메가예요. 그런데 요 각각은 우리가 알고 있죠. 얘는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이고 얘는 j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딱 쓰고 나서 보니까 뭐지? 곱이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막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부분 분수 분해. 중학교 때 있어요. 찾아보면. 고등학교 때 뭐 좀 커버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x 플러스 a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b분의 1은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x 플러스 a분의 c 더하기 x 플러스 b분의 d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이퀄리티로부터 c와 d를 구할 수 있었죠. 이게 가장 간단한 부분 분수 분해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분 분수 분해, 즉 부분, 파셜, 분수, 프랙션, 익스펜션이라는 기법을 쓰면 어때요?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x와 a 대신에 그렇죠? 뭐 x를 예를 들면 j 오메가라고 본 거죠. 그렇죠? 요게 a, 요게 b.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j 오메가 먼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x를 j 오메가라고 하면. 그래서 요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면 앞에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야지 y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런 꼴 j 오메가 더하기 상수분의 1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뭔지. 요런 놈들이죠 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텀은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t가 다시 나오고 요는 2니까 마이너스 2t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쉽지는 않아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가 타임 컨스탄트가 1이고 얘는 이렇게 돼서 타임 컨스탄트가 2분의 1인 거죠. 요거 두 개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가 둘 다 1이고 그러니까 더하고 나면 여기서 얘가 위로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나요?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참고로 요 식은 제어할 때 매우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꽤 해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아까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RLC 서킷으로 회로를 구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였다? 요 오더였죠, 오더. 오더를 충분히 높이면 코잘인 이상은 그렇잖아요. 코잘 시스템인 이상은 우리가 arbitrarily close하게 근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이제 요 AK와 BK 값을 달리 잡아야 되겠지만. 이래서 이제 회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또 놀랍게도 어때요? RLC 컴포넌트 말고 물론 앰프 필요하고 애더 필요하고 이러지만 RLC 컴포넌트 말고 다른 거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너무 이제 순진해서 내가 RLC 말고 어떤 다른 걸 만들어서 다른 컴포넌트 수학적으로 나타낼 때 인풋 아웃풋이 뭔가 다른 함수가 되는 걸 만들어서 이 회로 디자인의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소자가.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는 굉장히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잘 풀리는 문제잖아요. 애널리티컬하게. 예. 왜냐하면 여기서 뭐 폴이 있어도 이것도 폴리노미얼로 해서 풀 수 있잖아요. 뉴메리컬하게. 그래서 매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개발이 돼 있어서 인풋 아웃풋이 좀 이상하게 되는 다른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툴에 넣을 때는 걔를 이 RLC 컴포넌트가 마치 미분기와 적분기 이런 꼴로 또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집어넣어 줘야지 지금 있는 기술들에는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 중에서는 재료공학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이제 재료를 가지고 요즘은 이제 무슨 메타 메티리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좀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전류를 집어넣고 전압 강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가 V고 여기가 I면 어떤 직선 비슷하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냥 퓨어 저항일 때는. 이것도 V를 막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만들면서 측정을 해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V는 IR이고 그렇죠? R은 I분의 V I는 I분의 V인가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R분의 1이 되죠. 기울기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야, 이거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거 뭐 새로운 소자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어때요? 기존에 있는 것과 뭐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오히려 이것을 이게 넌리니어 디바이스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뭐 혁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창의성을 발휘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돼요. 무시를 안 하려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현재 테크놀로지를. 아시겠어요? 네. 물론 적당히 알 때가 창의성이 제일 높아요. 네. 저도 여러분 나이쯤보다 조금 나이 많을 때 그 당시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겠지만 보면 우리 왜 핸드폰에 푸시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핸드폰이 없을 때 특허 낼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네.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기 애트리에 전자통신연구원에 계셨던 어떤 박사님 혹시 특허 내셨어요 그때? 당연히 안 냈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세미나를 하러 여기 왔죠. 안 그랬으면 재벌이 돼서 바하마에서 쉬고 있을 텐데 뭐 이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은 뭐 말도 안 된다고 할 거.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냈을 때 제가 여러분 때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갔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 중에 한 9개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말이 안 됐는데 하나는 굉장히 말이 되고 지금 중요한 테크놀로지처럼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걸 디벨롭 하는 데까지 한참 걸렸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다 무시한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들어보고 그거 좋은 것 같은데 특허를 쓰게 해주겠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를 통해서 특허를 쓸 수 있어요. 마치 직무 발명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다 들여서 뭐 어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있는 특허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못하면 제 이름을 넣으면 돼요. 저는 학교 교직원이니까. 예. 물론 이제 학교가 지분의 절반을 항상 가져가죠. 뭐 그게 어디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40대 초반에 바하마에 가서 은퇴할 수도 있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다? 여기서 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를 쓸 생각을 하라는 거고. 여러분이 학부 마치고 석사 갈 때쯤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창의적이에요. 석사 과정 막상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4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좌절해서 급 겸손 모드로 들어가요. 그 전에 창의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말 그럴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찾아오세요. 자, 이제 파스와즈 릴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라고 했어요. 스퀘어 인티그레이션이잖아요. 오른쪽도 어때요? 오른쪽도 스퀘어 인티그레이션인데 이게 오메가는 2파이 f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f로 하면 어때요? f는 오메가 나누기 2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d 오메가 1 오브 2파이 하면 이게 df가 되는데 헤르츠 단위로 하면 이 파스와즈 릴레이션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스퀘어 인티그레이션 한 것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스퀘어 인티그레이션 한 것이 완전히 같아져요. 그런데
라디안 프리퀀시로 하면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 1 over 2파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출발해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시작할 때는 synthesis equation을 쓰겠죠. 당연히 x of t는 해가지고 요 캐피탈 x of j 오메가가 들어있는 거는 synthesis equation이잖아요. 맞습니까? 오른쪽에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의를 써야 되겠는데 레프트 핸드에서 시작하느냐 라이트 핸드에서 시작하느냐가 쉽고 어려운 걸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이거를 x of t 곱하기 x of t의 칸주기시라고 놓고 각각을 synthesis equation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게 트리플 인티그레이션이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알겠어요? 쉬운 길은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synthesis equation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 이퀘이션이 되면서 좀 쉬워져요. 아시겠죠? 반드시 해보세요. 예. 참고로 요거 비슷한 문제가 에너지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예.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듀얼러티인데 이것은 이제 통신과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예. 지난번에 통신 처음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 목소리 음파를 얘가 마이크로폰이 전류로 바꾸잖아요. 그 전류의 흐름이 시간의 함수로 S of t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는 어때요? 현재 전류인데 이거를 어때요? 전선을 깔아서 저 멀리 보내면은 전선이 너무 많이 들죠. 무선으로 보내고 싶어요. 무선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때요? 안테나라는 것을 써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굉장히 멀리 전달이 되고 또 우리가 감도가 좋은 안테나와 리시버를 쓰면 수신기를 쓰면 그걸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방송을 해요. 위대한 무슨 뭐 지도자에서 막 방송을 하잖아요. 포항에서 다 잡혀요, 실제로.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예, 제밍을 하고 있죠. 제밍을 막 하고 있어요. 제밍을. 예, 제밍을 하고 있어서 그 주파수 찾아서 하면 웅왕왕왕왕왕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예. 그다음에 FM은 어때요? FM은 거리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AM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전파로 바꾸는 거예요. 안테나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안테나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요 정도 사이즈 되는 EM 웨이브는 레디에이션이 잘 되는데 수신도 잘 되고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FM 라디오 혹시 가지고 있은 적 있어요? FM 라디오 뭐 요만한데 여기 안테나 있는 거 있었죠? 그 안테나는 별로 안 컸는데 FM 센터 프리퀀시가 88에서 108MHz거든요. 이거 해보면 파장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30MHz 정도 되면요. 파장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안 갖고 있잖아요. 3기가가 10cm 정도 돼요. 그럼 이게 3000메가잖아요. 이게 3000메가. 자, 근데 30메가면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cm인데 1000cm면 10m인가요? 맞아요? 네. 그 뭐냐면 얘는 10m보다는 조금 짧겠지만 더 높은 주파수니까 FM 라디오가 수신을 잘 하려면 안테나가 뭐 5, 6m 돼야지 수신이 잘 되는데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을 잘 못 잡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AM이나 FM 방송은 굉장히 큰 출력으로 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신 안테나가 조금해도 수신이 되는 거예요. 수신 효율이 매우 나쁜 안테나도.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은 어때요? 여러분 핸드폰은 조그맣잖아요. 요 안에 안테나가 들어있거든요. 요 안에 안테나가 요만한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몇 개 심어져 있어요. 여러 개가. 예. 기껏 해봤자 1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센터 프리퀀시가 한 3GHz 정도 돼요. 다행히. 예. 그러니까 어때요? 방사도 잘하고 수신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마르코니 시대 때는 이게 안 됐어요. 그렇게 큰 출력을 낼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요? 사람 목소리를 전류로 바꿨으니까 높아봤자 어때요? 높아봤자 수 킬로헤르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3킬로헤르츠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소리도. 3킬로헤르츠를 만약 그대로 EM 웨이브로 바꿔서 내려 그러면 안테나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자, 보세요. 30메가일 때 다시 30MHz일 때 이제 10m였어요. 그런데 얘는 뭐 얼마 분의 1이에요? 만 분의 1이죠. 맞아요?
30메가와 3킬로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10대야지 이게 메가로 바뀌고 또 1000분의 1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분의 1이잖아요. 얘를 만배 해야 돼요. 100km? 안테나가 어떻게 100km짜리를 만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성을 그대로 EM 웨이브로 만들어서 방사하기는 너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다 입력을 넣어주면 얘가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면 좋겠어요. 높은 주파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GHz로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제 정보는 내 정보는 갖고 있으면서 내 음성 정보는 잘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헤르츠로 봤을 때 플러스 3K에서 마이너스 3K 정도 가지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S of J 오메가가 S of F라고 해야 되겠죠. 오메가는 2파이 F로 하고 저는 계속 헤르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P of T인데 여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걸 곱해요. 이걸 반송파라고 부르고 캐리어라고 해요. 캐리어, 싣고 간다. 그래서 코사인을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 음성이 있었는데 여기다 높은 신호를 곱하면 어때요? 1-1로 변하는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을 곱하면 이런 굉장히 빨리 진동하는데 요 엔벨로프 그 봉투죠. 여기 해당하는 녀석이 내 음성을 담고 있죠. 물론 이게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런 건 있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거 어쨌든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면 그 높은 주파수에다가 얘를 싣는다고 생각해요. 실어서 보내면 안테나에서 방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높은 주파수니까 잘라보면 이거 3기가쯤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3기가라고 해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입력 신호에다가 코사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RF 컴포넌트 중에서 중요한 게 멀티플라이 하는 거예요. 시누소이달 펑션을. 이걸 믹서라고 불러요. 믹서. 음성에서는 믹서 그럼 더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RF에서는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캐리어 같은 것을. 근데 이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곱이 뭐예요? 곱은 뭐다? 컨볼루션이죠. 곱은 상대성에 의해서 컨볼루션이에요. 프리퀀시 도메인.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이 코사인은 어때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2분의 디렉 델타 두 개의 합이고 그럼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2파이 나누기 2파이 나누기 2 해서 코사인은 어떻다고요?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있는 디렉 델타예요. 디렉 델타와 컨볼루션 하면 좌우로 시프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가 들어가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곱해져서 Y 오버 T가 나왔다고 하면 S 오브 J 오메가와 요 녀석이 컨볼브가 돼서 Y 오브 J 오메가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S 오브 J 오메가를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아니 거꾸로죠. 라이트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S 오브 J 오메가가 있죠. 컷오프가 뭐 주파수 밴드가 오메가 1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1이라고 하고 오메가 제로는 매우 큰 거 아까 3기가 2파이에 3기가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곱한 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1 오버 2파이의 컨볼루션 즉 얘가 얘랑 곱해질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얘가 얘랑 컨볼루션 될 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 될 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곱해질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나가는 거예요. 그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 안테나가 잘 방사할 수 있는 주파수 근처에 다 모여 있어서 방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멀리 간 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워요. 우리 책에도 통신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 반송파를 똑같이 레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또 곱해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S 오브 T에다가 여러분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서 날려보낸 다음에 안테나를 통해서 다시 이 전류로 바꾸고 똑같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한다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이거 제곱되고 얘는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배의 오메가 제로 T인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곱한 다음에 들어온 신호를 곱한 다음에 수신기에서는 다시 여기다가 코사인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알죠?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얘와 얘와 곱해진 것은 2배의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가 있잖아요.
걔를 로우 패스 필터에서 없애버리면 디자이드 시그널의 어떤 스케일된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얘는 더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까지 알았고, 이제 다음은 계획했던 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뷰를 조금 해주면 똑같아요. 오늘 한 것과. 뭐냐면은 x of n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정의를 했어요. 어디서 정의를 했죠? 뭐 필터 할 때는 그냥 넘어가 버려서 사실 Z 트랜스폼 기억납니까? discrete time LTI system with impulse response h of n이 z to the n, z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z to the n을 아이겐 펑션으로 가질 수 있고 그때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것이 이 시스템 펑션인데 이것은 impulse response의 z 트랜스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z에서 z를 특히 e to the j 오메가 단위 원상으로 한정을 하면 컴플렉스 플레인상에서 어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를 DTFT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메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정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가 하이스트 프리퀀시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는 했는데 discrete time, non-periodic, aperiodic, a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셋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 all DT 시그널들이 있는 셋이 있는데 그 중에 x of n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e to the j 오메가 n에 대해서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웨이트는 a 오메가고 다 적분한 거 꼴로 되는 어떤 집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 of 오메가는 x of n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게스를 하고 있죠. 1 over 2파이의 DTFT 같지 않아요? 예. 해보면 거의 사실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적분 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왜냐하면 오메가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한정이 돼요. 그래서 CTFT와 거의 패럴렐해요. 거의. 그래서 다음 시간 수요일이죠. 이번 수요일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요 두 개 슬라이드는 어차피 다음에 이렇게 많아. 세 개네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았고요.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